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2학기 기말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문제를 올려놓았으니까 먼저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영상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5학년 2학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해요. 1번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10을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2581이 있으며 10을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을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그럼 반올림이라는 것은 5 이상인 수에는 올려주고 아닌 것은 버리는 겁니다. 자, 2일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580이 되겠고요. 다음에 2582, 100을 자리까지면 여기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8은 5보다 큰 수죠. 그러면 2600이 되겠습니다. 자,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요. 1000의 자리까지니까 여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되고요. 5는 반올림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를 올려서 3000 되겠습니다. 2번 초등부 태권도 선수들의 체급별 몸무게를 나타낸 표이다. 민정이의 몸무게는 39kg이다. 민정이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우선 39니까요. 여기도 39 있고 여기도 39 있는데 여기는 초과고 여기는 이하죠. 이하는 포함되는 거죠. 그럼 39가 포함되는 것은 바로 여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패더급이고요. 패더급은 37초가 39 이하니까 37 초과는 표시 안 되죠. 39 이하, 이하는 포함되죠. 그럼 색칠하고 여기 사이에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직선에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의 빵집에서 쿠키를 287개 만들었다. 이 쿠키를 한 봉지에 10개씩 담아서 한 봉지에 3,000원에 판다면 쿠키를 판 돈은 얼마일까요? 자, 우선은 287 있고요. 이것을 10개씩 담는다는 거죠. 10개씩 담으면요. 지금 여기 보면 7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280개는 어떻게 남을 수 있죠? 10개씩 하면 28봉지로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을 수 없어요. 팔 수 없죠. 우리가 7개 담고 3,000원인데 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 봉지에 3,000원이니까 28봉지를 팔 수 있으니까 28봉지 곱하기 3,000원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28 곱하기 3 하면 8, 3, 24. 2, 3은 6, 84. 답은 84,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연준에 반해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기 위해 학생 27명에게 색종이를 8장씩 나눠주려 합니다. 색종이를 10장씩 묶음 단위로만 판다 하고 하면은 몇 장 구입해야 할까요? 자, 우선은 27명한테 8장씩 나눠주니까 몇 장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8을 곱해보면 2, 8, 10, 7, 8, 56, 2, 8, 16, 지금 216장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지금 10장씩 묶음으로만 판대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210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죠. 10 곱하기 21. 10장씩 21묶음 사면은 210장을 살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6장이 더 필요하죠. 이 6장을 더 사기 위해서는 10개짜리 한 묶음을 더 사야 돼요. 4장이 남더라도 우리가 216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묶음 더 사야 돼요. 그러면 총 몇 묶음을 사야 되나요? 22묶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10장씩 22묶음이니까 220장을 구입해야지 우리가 이 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4장이 남더라도 그건 상관없이 답은 220장. 다음 중 계산 결과가 8보다 큰 식을 모두 고르세요. 자, 그러면 여러 문제를 보시면 지금 다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되어 있고요. 뒤에 곱하는 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8보다 커지려면은요. 1보다 우리가 8 곱하기 1이 8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8보다 큰 답이 나올 거고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8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큰 수를 곱한 것을 찾아보시면 2번과 3번 되겠어요. 5분의 1, 3분의 2는 1보다 작죠. 답은 2번, 3번. 자기가 1, 2, 3, 4 다 계산해서 다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6번 수근이는 사탕 30개 중에서 5분의 1을 먹었고 자, 30개 중에 5분의 1을 먹었대요. 그럼 30개 중에 5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해보면 6이죠. 그럼 6개를 먹었대요. 6개를 먹었고 남은 사탕 얼마일까요? 30에서 6 빼면 24개겠네요. 맞죠? 그럼 남은 의는 곱하기예요. 남은 사탕의 8분의 5를 친구한테 줬대요. 그러면 1, 3 약분하면 15. 15개를 친구한테 줬나봐요. 답은 15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근이가 사탕을 30개 중에서 5분의 1을 먹고 남은 사탕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5분의 1은 먹었죠. 그럼 남은 것은 5분의 4죠. 그러면 30개의 5분의 4 중에서 또 8분의 5를 줬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1, 15. 답은 15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편한 방법대로 푸세요. 가로가 3과 4분의 3cm, 세로가 5와 6분의 5cm인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3과 4분의 3 곱하기 5와 6분의 5. 가분수로 고치면 3, 4, 12, 15. 6, 5, 6, 30, 35. 그러면 3으로 되겠네요. 3, 5, 15. 다른 건 안 되죠. 4, 2, 8. 5 곱하면 5, 25, 3, 5, 15, 17. 대분수로 바꾸면 8로 나누어 보면 되겠죠. 8이 16, 15, 8, 1은 8, 7. 답은 위에다가 적어볼까요? 21과 8분의 7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우선은 이거 계산 따로따로 해보셔야 되겠죠. 3 곱하기 대분수는 가분수로 5, 7.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시고 가분수는 다시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도 해볼까요? 4 곱하기 5분의 2, 50, 14. 약분되는 게 없네요, 이거는. 4, 4, 16, 56. 그럼 이거는 11과 5분의 1. 그러면 어떤 수는 지금 4와 5분의 1보다는 크고 11과 5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우선 4와 5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4는 안 되겠죠. 4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럼 5, 6, 7, 8, 9, 10, 11까지 될 거예요. 맞죠? 수직선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4, 5, 6, 7, 8, 9, 10, 11, 12라고 하면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와 5분의 1은 이쯤 될 거고요. 11과 5분의 1은 이쯤 될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5부터 11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답은 7개 되겠네요. 다음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선부, 미음, 비읍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이게 대칭축이면 선대칭 도형이라 했어요. 그럼 대응 점들이 있겠죠. 기역의 점은 리을, 미음, 니은의 대응점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어디 있나요? 여기겠죠. 그러면 그대로 요 반대편에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죠. 답은 리을, 디귿. 각, 니은, 기역, 니은. 기역이 가운데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은, 니은부터 출발해 볼까요? 니은, 기역, 미음. 이 각이네요. 맞죠? 자, 이 각은 그대로 니은의 지금 대응점이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부터 그대로 이런 방향으로 출발해 주시면 되죠.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주어진 도형과 합동인 도형. 합동이라는 것은 크기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선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가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도 6칸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한 칸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내렸으니까 똑같이 한 칸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두 칸 가고 하나, 둘, 세 칸 갔으니까 하나, 두 칸 가고 하나, 둘, 세 칸 가서 또 선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보시면요. 여기서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 점이죠. 이 점을 찍어주고 그려주고 그려주시면 합동인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대칭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었을 때 반으로 접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첫 번째 찾아보시면 여기 대칭축 되겠고요. 또 어떻게 있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꼭지점마다 대칭축을 그으시면은 반으로 딱 나누어지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대칭축은 5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점호를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하고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우선 완성을 하고 둘레를 구해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점이 초록색으로 표시했고요.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이 점이 대칭의 중심까지 몇 칸 가는지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4칸 갔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 왔고요.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파란색 점은 하나, 둘, 셋, 넷 한 칸 같죠? 그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칸 가고 여기 한 칸 여기 왔고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가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럼 이거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요. 하나, 둘, 셋, 4칸 갔으니까 그대로 방향으로 4칸 가면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점들을 다 연결해 주시면 점대칭 도형이 완성되겠고요. 자, 이 점을 중심으로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을 연결해 보시면요. 우리가 대응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3점이면요. 어디가 3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3점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3은 요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3cm. 자, 여기에 있는 4.5는요. 여기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4.5cm겠죠. 그러면 둘레를 구하세요 하면 4.5가 2개니까 9, 3이 2개니까 6, 3.2가 2개니까 6.4.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21.4가 되겠네요. 21.4cm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단위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1미터를 10개로 나눴으니까 이거 하나는 10분의 1미터니까 0.1미터가 되겠죠. 한 칸이. 여기도 0.1미터가 될 거예요. 10칸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이니까 0.8m.
맞나요? 세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0.7m. 우리가 색칠한 부분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0.8 곱하기 0.7을 해보면 8, 7, 56이고요. 소수점이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 찍어서 답은 0.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0.56. 14번 수철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수철이가 수학 공부를 한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6일이죠. 6일. 6일 동안 매일 1.5씩 공부했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럼 세로세모로 계산해 볼게요. 5, 6, 30. 1, 6은 6. 소수점은 한 칸. 그런데 뒤에 있는 거 안 써줘도 되니까 답은 9시간. 15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곱하기 하는 거죠. 뒤에 0이 붙으면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라고 했죠. 그러면 52. 이거는 하나, 둘이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당겨가면 답은 520. 자, 0.1은 앞으로 한 칸이겠네요. 그러면 5.1에서 앞으로 한 칸 가면 0.52. 이거는요, 5.2에다가 하나, 둘 앞으로 가면 0.052.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32 곱하기 58이 1856임을 이용해서 결과값의 소수점을 바르게 찍어보세요. 자, 여기 30이었는데 3.2가 됐죠.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갔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배가 된 거죠. 58이 0.58이 됐으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두 칸 갔으니까 100분의 1이 된 거죠. 그럼 답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이니까 결국은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앞으로 3칸. 하나, 둘, 셋. 점은 여기다가 찍어야 되겠네요. 답은 1.856이 되겠습니다. 17번 어떤 수에 2.7을 곱해야 할 것을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떤 수에 2.7을 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더해버렸대요. 그러면 어떤 수에 2.7을 더해버렸더니 4.2가 됐대요. 바르게 계산하면 하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이걸 계산하려면 어떤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어떤 수? 4.2에서 2.7을 먼저 빼보면 되겠죠. 안 되니까 빌려와서 5, 1. 그럼 어떤 수는 1.5겠네요. 그럼 1.5 곱하기 2.7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1.5 곱하기 2.7. 5, 7, 35. 1, 7은 7. 2, 5, 10. 1, 2는 2. 그러면 405인데 지금 여기 소수점이 하나, 두 칸이니까 하나, 둘. 찍어서 답은 4.05가 되겠습니다. 18번 직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면이 6개다. 그래서 직육면체죠. 1번 맞고요. 꼭지점이 12개다. 한번 세어볼까요? 이렇게 겨냥도를 그려보면요. 꼭지점이 위에 4개, 밑에 4개, 총 8개죠. 틀렸고요. 모서리가 18개다. 모서리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틀렸고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은 모서리다.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모서리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 되겠습니다. 1번, 4번. 다음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합이 60cm일 때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자, 모두 60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8짜리가 하나, 둘, 셋, 4개 맞아요? 그러면
8이 4개니까 32cm 될 거고요. 이번에는 4 한번 해볼까요? 4는 하나, 둘, 셋, 4개죠. 4, 4, 16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은 16cm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모르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예요. 맞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6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먼저 위에 거 2개 더해보시면 48 되니까 48에다가 뭐 더해야지 60 됩니까? 12 더해야지 60 되죠. 그러면 어떤 수 곱하기 4에서 12가 되려면 어떤 수는 3이 되겠어요. 답은 3cm 되겠네요. 다음 정육면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면다와 수직인 거. 수직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거고요. 만나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한 거랑 자신 빼면 나머지가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다는 뭐랑 평행합니까? 요 마랑 평행하겠죠. 퐁당퐁당 한 칸 띄어가지고 여기를 접었다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선다고 생각해보면 2개가 마주 보게 돼요. 마주 보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만나게 됩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답은 면가, 면나, 면다, 면다는 아니겠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면해요. 면라, 면파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육면체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를 그리세요. 모는 종이 한 칸에 가로와 세로는 1cm씩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면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2이니까 대충 한번 그리면 2이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또 2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그려보면 옆에가 3이죠. 그러면 3, 여기가 2. 그럼 또 한 칸 띄우고 3, 2 그렸어요. 가로 다 그렸고 이제 위에 있는 거 이거 그려볼까요? 여기가 3이겠죠. 여기가 2겠죠. 그러면 2, 3. 여기 밑에도 똑같은 게 하여튼 2개씩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똑같은 게 2개씩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그리면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요. 안에 접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이의 과목별 단원평가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기별 평균 점수를 구하세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4개니까 4개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4개죠. 4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더해볼게요. 88 더하면 4, 184. 184랑 76 더하면 1 올라가고 6, 2. 그래서 360이네요. 360 나누기 4 하면 되니까 1학기는 90점이 될 거고요. 2학기도 총 4개죠. 그러면 92 더하기 100 더하기 84 더하기 96을 한 다음에 4개니까 4로 나눠주시면 돼요. 2개 더하면 192. 더하면 7, 276. 2개 또 더하면 2, 7, 372. 372 나누기 4를 하면 4, 9, 36. 4, 3, 12. 그러면 93점. 그래서 1학기는 90점, 2학기는 93점이 되겠습니다. 송인의 모든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나타낸 표입니다. 모든 평균. 평균이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맞추면 12, 12, 12, 12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12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총 60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더한 거나 얘들 이렇게 다 더한 거나 어쨌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60이 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계산해 보면 있는 거 먼저 더해 볼게요. 15랑 13 더하면 28. 2개 더하면 40. 2개 더하면 51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더 철수가 몇 건 있어야 60 되겠어요? 9건 있어야지 60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9, 9건이 되겠네요. 다음 중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내일 비가 올 가능성.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반반.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올 가능성. 홀수는 1, 3, 5. 3개죠? 2, 4, 6 아니고요. 그러면 총 6개 중에서 3개니까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반반이네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가능성.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죠. 무조건 되니까 1. 검은 바둑돌이 있는 상자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 검은 거밖에 없는데 흰 게 나올 수가 없죠. 0.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3번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 노란 공 1개가 들어있다. 다음 글에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자, 빨간 공을 뽑을 가능성은 지금 총 몇 개인가요? 8, 9, 9개죠. 9개 중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이니까 9분의 3. 노란 공은요. 9개 중에서 1개 있고요. 검정 공은요. 9개 중에서 하나도 없죠. 0이고요. 파란색은요. 9개 중에서 5개죠. 그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숫자가 큰 거니까 4번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순서가 되겠습니다.